시세 조사를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 해 몰수되는 보증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대표님, 지금 12년 부동산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낙찰만 몇 건 하셨을까요? 제가 유료 경매 사이트 11년차 유저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저장된 건수만 약 한 8,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8,000건이라는 것은 입찰 예정이거나 현장 조사를 했거나 관심 있는 애들만 넣어둔 애들이거든요. 관심 저장 물건이 8,000건이란 뜻은 수만 건은 받겠죠.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투자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경매예요. 경매 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한 가지는 뭘까요? 한 가지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시세조사. 시세조사를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보고 실거래가 보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실거래가는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도인 매수인 쌍방 간의 거래 계약을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하면은 그 거래 건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상호 간에 매도인 매수인 간의 어떤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서 높게 찍히거나 낮게 찍힐 수가 있어요. 낮게 찍히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3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5천 4억에 찍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실거래가를 신뢰하시면 안 되고, 다만 좀 실거래가 건수가 막 많아, 그런 거는 괜찮아요. 형성이 돼 있을 테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애들은 실거래가 건수가 많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한두 건 걔만 보고 얘는 실거래가가 2억 찍혔으니까 시세가 2억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실거래가 찍혀있는 금액으로만 너무 믿고 들어가지 않으려면 현장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세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네. 무조건 현장 가야 돼요. 현장을 가서 그 해당 주소지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셔야 돼요. 또 중개사님 말씀도 한 분만 들어서는 안 돼요. 양쪽 다 들어보시고, 여기서는 1억 8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2억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한쪽만 굳이 2억 5천을 얘기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뭔가 뭐 잘못 알고 계실 확률이 높잖아요. 시세 파악에 대한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거래가 잘 될수록 더 좋은 물건이라는 뜻도 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표본, 즉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좀 더 거래가 많이 됐겠죠. 물론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초보 입장에서는 거래가 좀 많이 빈도수가 있을수록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시세를 하향 거래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증여계약이 있거든요. 부모가 예를 들어 아들 딸한테 줄 때는 싸게 주고 싶어요, 비싸게 주고 싶어요. 싸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한 5억대 실거래가 찍히던 게 갑자기 막 4억, 3억 5천에 찍혀. 그러면 시세가 그만큼 내려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해찰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 것들은 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것도 현장에 가셔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유는 이게 증여 거래인지 상속 거래인지 일반 거래인지 옆에 가로치고 써있지 않아요.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화로 걸어서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개인적인 사정들을 중개사님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알려줄 확률이 좀 낮아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들을 걸러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비정상 거래들을 걸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현장에 가서 최소한 두세 곳 정도 중개사에 방문을 해서 살펴보면 좋겠다. 두세 곳보다 좀 더 많아도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세 조사까지 완벽히 했어요. 이제 입찰만 하시면 되는데, 입찰을 할 때 떨린대요. 현장 가면 사람도 많고 꼭 낙찰은 받고 싶고, 입찰가를 쓰기 위해서 정말 막 고민을 했다가 법원에 가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수정을 하다가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3억 5천을 써야 되는데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35억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낙찰이죠 뭐. 가장 높은 가격일 테니까. 네, 압도적인 차이로 낙찰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내야 되는데 잔금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입찰 보증금 10%는 몰수되게 돼요. 입찰가를 잘못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넣었던 10%의 그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날리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한 해 몰수되는 보증금 규모가 어떤 국회의원님이 조사하셨거든요.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입찰가를 그냥 잘못 썼다는 이유만으로 받지 못하는 돈이 수천억 맞아요. 원. 네, 수천억 원 수준이고요. 그걸 왜 구제
줄 수 없냐면 그거를 다 구제해 준다고 하면 뭐 내가 낙찰을 못 받았어 2등 3등을 했어 그러면 순서가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거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숫자 관련된 것들은 무척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정말 적어야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좀 간과해서 실수하는 부분도 되게 많다. 실수를 이제 공을 하나 더 붙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숫자를 애매하게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지렁이 같이 글씨로 쓰면은 입찰 담당 집행관님이 보고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비일비재해요. 저희 직원분들도 급하게 이제 현장에 도착하다 보니까 급한 나머지 이제 입찰가를 썼는데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업무용 차를 낙찰 받으려고 경유차가 좀 기름값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E클래스 경유차 입찰한 적이 있어요. 팀장급들은 벤츠 뽑아주면 되게 일 더 열심히 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새 차는 좀 비싸고 경매로 싸게 사주려고 입찰했는데 제가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입찰가가 제가 거의 뭐 신차 나온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거였고 하얀색 E클래스였는데 제가 4,640만 원을 썼거든요. 근데 2등은 4,638만 9천 원인가 썼어요. 그래서 19,000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쓴 입찰가가 2번 겹쳐 쓴 거예요. 한 자리 숫자를. 그거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회차를 하기도 해요. 절대 입찰장에 가시면 수정하지 마셔라. 덧붙여 쓰셔도 안 되고요. 화이트도 안 돼요. 화이트로 써도 무효 처리되고요. 그냥 애초에 새 용지에 다시 쓰셔야 됩니다. 아, 그럼 그 입찰 가격을 잘못 쓰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방지하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라기보다 예를 들어 3억을 쓴다고 칠게요. 많은 분들이 뒤에서부터 쓰세요. 안 틀려야지 하고 000, 000, 003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렇게 하면 경우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그냥 앞부터 쓰세요. 3억이면 300, 000, 000 이런 식으로 숫자로 억 단위가 딱 한글로 써 있어요. 기일 입찰표에. 그래서 뒤에서부터 쓰지 마시고 차라리 앞부터 쓰면 뒤에 뭐가 안 맞거든요. 공이 하나가 한 칸이. 그래서 내가 좀 알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앞자리부터 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유료 경매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무료로 한두 달 주기도 하고요. 권리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서 나와 있어요. 대항력 있음 없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맹신하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비싼 돈 주고 쓰는데 이거를 이제 믿고 입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권리 분석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컴퓨터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많진 않아요. 약 한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 근데 그 한두 건이 입찰 보증금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미지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유료 경매 사이트를 맹신하면 안 돼요. 물론 맹신하고 입찰했는데 잘못됐다. 대항력이 예를 들어서 없다고 돼 있는데 입찰하고 보니까 있어. 그럼 이거 지지옥션에 전화해서 니네 잘못됐다. 나 니네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해도 이미 그 유료 경매 사이트에는 작은 글씨로 모든 서비스는 면책 조건으로 제공합니다 라고 이미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송하셔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정확하게 배우시고 입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너무 유료 경매 사이트만 맹신하지 말고 이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좀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배워놓는 게 좋은 편이네요. 네, 맞아요. 시간이 된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기초 권리 분석을 쉽게 하는 방법들을 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다음에는 함께 이제 유료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좀 위험성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봐도 될까요? 노트북만 구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즉석에서 시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잘 모르고 하면 리스크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비단 경매 투자뿐 아니라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세 가지를 먼저 드렸으니까 하나씩 리스크를 해지해 가면서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